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2차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는 김성래입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오늘부터 합기공이라고 하는 단기 속성만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합기공이 뭐냐면 합격 족보를 위한 기출문제 공략집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이론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출문제 그리고 뒤에 총정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론하고 문제까지 총괄해서 단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여러분 오늘 수업은 교재 418쪽에 용어 1단계 용어를 여러분이 항상 그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성이 본문이죠. 필수 핵심적으로 해야 될 본문을 강의를 하고, 그 본문에 부수적으로 빈출 오답 지문이 있죠. 출제됐던 잘못 출제됐던 그 오답 지문, 그리고 더 알아보기 해서 심층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부분 표시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다뤄보고 마지막에 그 단원 끝나면 여러분 교재 425쪽하고 426쪽 이렇게 조세의 개념 단원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되는 지문이 있죠. 지문, 실제로 출제됐던 지문에 대해서 한번 빈출지문 점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정리, 그 부분에 대한 핵심 한 장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반복적으로 정리하시면 우리 세법은 16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 중에 10개에서 13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잠깐 점검해 보면,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은 전체가 16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조세 총론 부분에 대해서 두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됩니다. 매년 조세 총론하면 아주 광범위하고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조세 총론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요.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 중에 지방세법의 7문제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 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에서 3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다음 타인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에 대한 물건에 대한 등기를 할 때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다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부분이 있어요. 이 재산세 부분에서 우리 3문제가 출제되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에서 7문제, 다음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하고 국세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세 중에서는 자, 첫 번째, 매년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일정 금액 초과하는 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과정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다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에서 6문항이 출제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는 지방세와 국세를 해서 14문제라가 조세 총론 2문제까지 해서 16문항이 매회
내부 출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공부하실 때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분을 신경 쓰시면 되고, 다음 국세에서는 소득세 부분을 좀 더 치중하시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그 첫 시간에 이제 조세 총론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조세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 관련 세법인 이와 같은 조세에 관련된 한정된 부분만 우리는 공부하지만, 조세 총론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 잡기가 어렵지만 꼭 알고 가야 될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8쪽에 조세의 개념 및 분류는 항상 그 장을 시작할 때는 용어 정도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은 읽어보신 걸로 간주를 하고, 물론 수업을 하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로 정리를 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419조 조세의 정의로 갑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세금 전체적으로 조세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세금이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세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반대 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즉 오늘날 세금은 경제활동에 복지에도 영향을 굉장히 주기 때문에 세금의 비중이 아주 커가고 있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 데 필요해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 특징에 보시면 세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과세의 주체 그랬어요. 여러분, 과세의 주체가 뭐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걸 부과라고 하고, 징수, 걷어가는 걸 징수,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과세권자 하면, 과세의 주체하면 과세권자를 얘기하죠.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공법상의 단체인 오로지 국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만이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우리는 국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 즉 과세권자가 국가로 되어 있는 조세를 우리는 국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세금이다. 고로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벌금이나 공공요금, 전교금이나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은 세금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벌금, 과태료, 공공요금은 세금이 아니다. 다음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이것은 국가를 경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데 재정 조달하겠다. 재정 수입, 다시 말하면 재원을 조달할 목적이다. 국가를 경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마련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징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 과세의 근거 그랬어요. 자, 세법은 공권력이 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세금을 걷어가서 조세권이 남발이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권이 남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법이라는 법률에 과세 요건이라는 걸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세 요건을 반드시 뭐했을 때,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과세의 근거,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과세의 근거 이렇게 얘기하고, 참고로 이 과세 요건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 그랬죠.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엇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느냐, 세법에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목적물을 명시해 놨죠. 그걸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누가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누구로 할 거냐, 납세 의무자를 명시해 놨고,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세율, 이것을 각 법률에 명시해 놨죠. 이 네 가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순서에 관계없이 여러분 요 과세 요건 네 가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납세 의무자. 그럼 세 번째 납세 의무는 누구냐? 납세 의무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누구예요? 법인, 단체, 누구나 다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이와 같은 세금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강제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반대급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급부,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세금을 내면 국가가 당신한테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강제로 걷어가는 걸 우리는 세금이다. 그래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모든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요, 자, 옆에 더 알아보기 있죠. 요건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조세에 대해서는 물납도 가능한 세금이 있고, 분할납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일정 기간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라고 하는 제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물납을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 조세 중에 상속세하고 재산세만 유일하게 물납이 가능하다.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 기간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이 분할납부를 인정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거, 물납과 분할납부가 동시에 가능한 조세하면 재산세하고 또 하나 상속세, 이 두 가지가 물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이렇게 해서 특징 보셨어요. 다음 이제 이번에는 조세의 분류. 여러분 조세의 분류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조세 세금은 크게 둘로,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안에서 관련된 세금을 내국세라고 하죠. 그럼 이와 같은 내국세에는 과세권자가 국가로 되어 있는 세금, 국세가 13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지방세는 11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는 국세, 지방세에서
24가지의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24가지 세목을 여러 각도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과세의 주체, 즉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라 보통세냐 목적세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인세냐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냐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독립세냐 아니면 다른 조세가 나오면 추가로 부가적으로 붙는 부가세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 분류할 것은 3가지 정도는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여러분 과세의 주체 그러면 앞에서 나왔듯이 무슨 얘기입니까? 과세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그런 과세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즉 지방세라고 하죠.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세금 국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의 국세와 또 하나 지방세를 다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5가지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출제가 되는 그 세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국세냐 지방세냐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국세는 한번 읽고는 가죠.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거에 대해서는 소득세 내고 법인이 벌은 건 법인세 냅니다. 그리고 개인이 상속을 받으면 사망한 후에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를 물론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가 되겠죠. 또 살아생전에 재산을 받았으면 증여세로 부과가 되고 그것도 개인이 받았을 때 증여세가 됩니다. 법인이 받으면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돼서 법인세로 부과가 되겠죠. 자 다음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재화를 공급 즉 부동산을 거래 단계마다 부과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도 있고 수입인지 붙이는 즉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수입인지를 붙이는 인지세라는 것도 있고요.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거래세, 술에 붙는 세금을 우리는 주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소비를 좀 억제하겠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라는 것도 있고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와 같이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세금 13가지 세목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필수로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소득세는 시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부동산 부분을 한 부분의 일부분만 공부를 하죠. 다음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부동산을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건물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가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중에 우리는 요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국세고 국세 중에 요 2가지는 시험 범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는 6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1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요 2가지는 국세다. 요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세금 11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죠.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와 같이 11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있죠. 등록면허세 또 요 부분에 우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라는 것이 있고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부분 등이 있습니다. 물론 생략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취득세에서 세 문제, 등록면허세 하나, 재산세 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이것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요 5가지 세금은 과세권자가 국가냐, 즉 국세냐, 지방세냐 요것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거 필수로 보시고 다음 2번에 보시면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조세 수입하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그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쓰임새에 따라서 용도, 쓰임새 어디에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세는 일반 재정에 충당하겠다. 즉 예산안을 편성해서 일반 포괄적인 경비로 이용하겠다. 이것이 바로 보통세고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목적세 부분이죠. 목적세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목적세. 여러분 목적세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목적 사업을 정해놓고 특정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겠다, 충당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 징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하고 어기에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 하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육세가 있고 낙후된 농촌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또는 에너지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와 같이 목적세가 3가지가 있고요. 다음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 특정 목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사용하겠다고 부과징수하는 우리 목적세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지역의 자원이나 또는 각종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해서 목적세가 5개가 있죠. 근데 이 목적세는 국세냐 지방세냐 보다는 목적세 5가지 중에 하나를 빼놓고 살짝 목적세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세 5개를 구분해 주시고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우리는 목적세 부분은 점검을 하셔야 된다. 다음 420쪽에 보시면은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독자적인 법률에 과세 요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대부분의 세금은 독립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부 3가지는 부가세. 우리 조세가 24가지 중에 부가세는 3가지로 되어 있죠. 부가세의 특징이 뭡니까? 독립된 세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법률에 따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법에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붙는 이런 세금을 우리는 부가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독립세보다는 부가세를 반드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거. 그러면 부가세는 거기 교재에 있듯이 3가지. 첫 번째 교육세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그리고 낙후된 농어촌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이 3가지가 부가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조세총론에서 매번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부가세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그리고 등기 등록할 때 등록 면허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리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와 같은 5가지 조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것이 있죠. 그래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하나 지방교육세, 이 2가지가 부과될 수 있죠. 그래서 참고로 뒤에 가서 또 취득세 본론에 가서 하겠지만 취득세 납부할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 10%, 감면받았을 때는 별도로 20% 부과됩니다. 다음 등록면허세도요.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받았을 때,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농어촌 특별세하고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농어촌 특별세만 부과가 되고 지방교육세는 관계없고 양도소득세도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관계없죠. 그래서 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2가지,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만. 그래서 이와 같이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 부가세에 우리는 필수로 부가세를 보셔야 되고, 참고로 맨 밑에 기출문제 보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잘못 연결된 거 그랬어요. 그러면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등록면허세에도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2가지가 부과될 수 있는데 지방교육세 그랬으니까 이거 부과되는 건 맞죠. 그래서 3번에 틀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것이 20회 때 출제됐던 기출문제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목적세, 부가세. 목적세는 5개 중에 하나를 살짝 바꿔놓고 물어볼 수 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위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요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장 42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취득, 보유 과정, 양도 과정에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인지세 부분이 있는데 요거 참고로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쪽 조세 용어로 들어가죠. 자, 첫 번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 뭐냐? 세법에는 과세 요건인 거라서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목적물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럴 수도 있고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무슨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로 과세 대상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개인이 벌은 거 소득세, 법인이 벌은 건 뭡니까? 법인세. 이와 같은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또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수 있죠. 재산 그러면 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가 있을 것이고 종합 부동산세 등이 바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무슨 행위가 있을 때 세금을 내라 그런 것이 있죠.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소득에 대해서 또는 재산에 대해서 또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목적물을 법률에 명시했는데 그걸 과세 대상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2번 납세 의무자.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납세 의무자는요. 납세 의무자는 자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자에는 2차 납세 의무자도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도 있고 납세 보증인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납세 의무자.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징수 의무자.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참고로 연대 납세 의무자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관계에 있는 자를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본래 자기 지분만큼 각각 납세 의무를 지되 자기 지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한 사람이 이행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고 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부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납세 의무자의 조세 세금이나 가상금 또는 세금을 보냈을 때 체납처분 비용 이와 같은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보증선 사람을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납세 의무자 범위에 뭐는 원천 징수 즉 징수 의무자는 뭐한다? 제외. 그래서 빈출 지문에 보면 과거에 출제될 때 납세 의무자 범위에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징수 의무자는 왜 납세 의무자 범위에 제외되느냐? 여러분 징수 의무자란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나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가 국세를 징수하는데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미리 징수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에 가서 국가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는 징수 의무자 즉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사업자는 종업원들한테 급여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징수하는 걸 원천 징수라고 하죠. 이렇게 원천 징수한 조세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 되면 국가에 갔다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니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다 납부하는 즉 내는 사람을 징수 의무자라고 하지 자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징수했다가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본래의 자기 세금 내야 될 의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뭐냐? 과세표준은요 어떤 세금이든 간에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 즉 뭡니까?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하느냐?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산출세 세금이 되는데 이때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을 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 종가세와 또 하나는 종량세 이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 과세표준을 물건의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 또는 금액으로
표시를 해서 이거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걸 종가세라고 하고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일부 세목에 대해 세금에 대해서는 종량세라는 것도 있죠. 종량세는 뭡니까? 쓰레기 종량제와 똑같이 수량이죠. 수량 등 단위로 표시하는 거예요. 단위로.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 킬로그램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세제곱미터당 얼마, 한 건당 얼마 이와 같은 단위를 과세 표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종량세라고 한다. 지금은 용어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가세의 뜻은 과세 표준은 표시할 때 물건의 가격 또는 금액 등으로 표시하는 걸 종가세, 대부분의 세금이 종가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일부 세금, 등록면허세나 인지세 같은 경우는 수량 등으로, 면적 등으로, 부피 등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종량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422조 세율로 보죠. 세율도요, 여기 나왔듯이 자, 세액 산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곱하는 뭐예요? 곱하는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죠. 정율 세율이 있고 또 하나는 정액 세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율 세율이 뭐냐? 일정한 뭐요? 비율로 퍼센트로 표시하는 거, 백분율이든 천분율이든 퍼센트로 표시하는 걸 정률세율이라고 하고, 정액세율 하면 일정 금액이죠. 화폐 단위죠.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것을 정액세율이라고 한다. 다음 밑에 보시면 세율에는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있고, 세 번째 세율 중에서는 요거죠. 요거. 자,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도 비율로 표시할 때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많이 용어가 나오는 것이 비례세율이 있어요. 비례세율은 뭡니까? 세율을 퍼센트로 표시를 하되 비례는 일정 비율로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같다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자 1억이든 10억이든 또는 100억이든 예를 들어서 세율이 부동산 같은 경우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이와 같은 4%를 그대로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초과 누진 세율이 있죠.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 금액 크기가 크면은 클수록 세 부담이 점차 부담이 커지는 걸 우리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요, 이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을 두 가지 다 적용되는 걸로, 그래서 계속해서 용어가 나올 겁니다. 다음 5번에 보시면 면세점, 이것은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수량이나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세금을 면해 주겠다. 그래서 면세점이 있고, 참고로 오른쪽에 보시면 면세점에는요 취득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부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했어도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세점이 있고, 또 그 밑에 6번에 보시면 소액징수 면제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했는데 그 세금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는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 관련 조세에 소액징수 면제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은 뭐하지 않겠다,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액징수 면제가 있고, 지방소득세 그 외 지역자원 시설세 등도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액징수 제도가 있고, 이것은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봐요. 즉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2,000원 미만, 그러니까 1,999원은 징수하지 않고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죠. 2,000원은 징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빈출 오답 지문이 있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고, 다음 7번에 보시면 과세기간. 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거 가지고 과세 표준을 계산할 것이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는데 모든 기간, 세금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일부 세금만 과세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원칙이, 물론 중간에 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을 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거기를 과세 기간으로 계산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은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또는 과세연도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1기, 2기 나눠서 6개월 단위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는데,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렇게 과세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세금, 날짜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조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다음 8번 보시죠. 신고기한. 이 얘기는 뭐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그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취득세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제외하고는 60일 이내 신고하라. 그럼 등록면허세 등록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과세표준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에 대한 소득을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라.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부가가치세는 1기, 2기로 나눠서 1기는 6개월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에 대한 걸 다음 달 25일, 즉 7월 25일. 2기는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에 대한 것을 묶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라. 이와 같이. 또 6번, 7번 상속세의 경우는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해야 되고, 증여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신고를 하라.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부동산세법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 중에서도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그리고 소득세,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423쪽에 보시면 조세의 징수 그랬죠.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조세의 징수가 뭐냐?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누가 계산하느냐? 두 가지예요. 보통 징수는 과세권자가, 여기 보실까요? 과세권자가 요거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요 세액을 누가 계산하느냐?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렇게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과세 문서인 고지서 발부하면서 세금 내라고 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징수 걷어가는데 그런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 관련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부가징수, 보통징수로 되어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증여세도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리고 신고납부가 있어요.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스스로 신고도 하고 신고한 대로 납부까지 하라. 이걸 신고납부라고 하고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세금은 바로 취득세 신고납부예요. 등록면허세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도 소득이 있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신고납부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신고납부냐 보통징수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시 위로 가서 423쪽 위에 보통징수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는다. 그거 줄치고 보통징수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요거하고 두 번째 신고납부 이것은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때 가산세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산세가 붙어서 누가 과세권자가 2차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죠. 신고납부는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보통징수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밑에 가산세 부분은 자 여러분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붙는데 거기 1번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 1번 2번을 우리는 1번하고 2번을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죠. 무신고 가산세와 또 하나는 과소신고 가산세. 자, 무신고 가산세는 무슨 뜻입니까? 자,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 우리 두 가지예요. 기억은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특별한 사유 없을 때는 몇 프로입니까? 20%예요. 그러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성이 있으면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부정과소신고 40%를 적용하죠. 다음 과소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하고 본래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가 그리고 우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40% 이렇게 부과되고 그 밑에 보시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일수 지연된 날짜를 곱하고 거기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곱해서 1일에 만분의 3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요,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이에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미납부세액이 있으면 여기에 곱하기 일수죠.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지연된 일수를 곱하고 1일에 10,000분의 3이죠. 이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맨 마지막에 그랬죠.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요 미납부세액의 75%를 한도로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100만 원이라면 요거 날짜 곱하고 10,000분의 3에서 여기서 나온 이 금액이 최고가 75%니까 75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한도가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그 밑에 4번 수정신고가 있고 기한 후 신고가 있는데 수정신고 개념만 보세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소신고를 했다면 부족하게 신고했다면 신고기한 지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무엇을 하라?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죠. 과소신고 가산세를 보여준다. 경감 줄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기간 지나고 나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해주고 또 하나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무신고, 신고 안 한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느냐?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죠. 이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미 신고 안에서 붙은 무신고 가산세를 50% 또는 20%를 경감 줄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하실 때 요거 신고를 하긴 했는데 과소신고한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무신고 신고를 안 한 사람은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해주고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번 424쪽에 보시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어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체납된 조세의 3%를 가산하죠.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이죠. 다음 두 번째 중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 안 해서 가산금이 부과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한이 지나고 또 1개월 지날 때마다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된 조세의 1000분의 12, 다시 말하면 1.2% 1개월 단위로 붙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중가산금은 무한정이 아니라 요거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60개월까지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죠. 또 하나 중가산금은 언제나 항상 적용하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어요. 체납된 조세가 지방세의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30만 원 미만이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가산금만 적용하고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산금하고 가산세의 개념은 뒤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부하실 때, 재산세 공부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 가산금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424조 27회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28회 시험에서는 가산세 범위가 그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1번이죠.
자,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1번 무신고 가산세 가로 열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았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 그런데 100분의 옳은 거 그랬으니까 1번 맞고요. 예, 100분의 20. 그럼 2번은 무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100분의 20. 3번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이 될 것이고 4번의 경우는요.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20이 돼야 되겠죠. 예, 100분의 10. 그리고 5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일수 지연된 날짜를 곱하고 1일의 10,000분의 3 이렇게 적용되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1번이 되고 그래서 가산세 부분보다는 가산금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뒷장에 보시면 425쪽에 핵심적으로 이 단원에서 출제됐던 지문하고 426쪽에 최종 점검 마무리해서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을 메모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요 단원의 조세 총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의 개념 용어 부분은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개념 잡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만 정리를 하시는 걸로. 자, 고생하셨습니다.